콜맨의 사회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죠. 콜맨은 이제 교육에서의 사회자본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련된 인간관계의 교육적인 영향력에 주목을 해서 부모가 이웃 부모들과 자녀 교육, 학습 보조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웃 자녀들을 공동으로 돌보고 학부모에 참석해서 어떤 학생의 지도에 협력하고 그리고 교사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교육 활동에 이렇게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서로의 그 사회 전체의 어떤 잠재력, 교육 성취를 올려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힘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에서 사회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게 현실에서 과연 가능할까? 예. 콜맨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르디에라는 사람은 사회자본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는데 소셜 캐피탈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자본의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갈등론에 기반해서 자본을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부르디에게 있어서는 사회자본이 그렇게 아름다운 개념은 아닐 수 있다. 계층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갈등론에서는 그리고 갈등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에는 자본이란 행위자, 사람 혹은 행위자들의 집단에 의해서 사적이고 배타적인 토대 위에서 사유되는 축적된 노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적된 어떤 노동의 결과, 노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배타적이고 사적이다. 사적 소유물로서의 자본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사회자본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자본이라는 게 결국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공유가 됐지만 집단과 집단 간의 그런 차이를 벌리는 데 있어서 사회자본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브로디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소유함으로써 즉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집단이 소유한 자본의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 그 집단 내의 결속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사회자본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부 집단에서는 그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가 됐지만 그 집단 밖의 사람들에게는 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사회자본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사유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배제의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든이 엄마와 하람이 엄마. 물론 이든이 엄마가 굉장히 착해가지고 하람이 엄마한테 퍼줄 수도 있지만 아까 상호 호혜성의 어떠한 신뢰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든이 엄마는 이든이 엄마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그 집단의 어떠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자본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봤듯이 스카이캐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주고받기도 하죠. 그러나 스카이캐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제한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성격, 배제의 논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나 이제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사회자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통합, 전체 사회를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왜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통합해야 되는가? 갈등을 해결하고 왜 통합해야 되는가? 왜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자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주장을 합니다. 이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퍼트남이라고 얘기하고 퍼트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푸트남이라고 하겠습니다. 푸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한 사회자본은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서 만들어진 규범, 그리고 신뢰 관계와 같은 속성들을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결국 어떠한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질서 체계들, 그리고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들이 결국은 잠재적인 자원으로서, 내재적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 질서 규범, 그리고 신뢰 자체, 상호 호혜성 자체를 우리는 사회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푸트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뢰관계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규범이 잘 지켜진다면, 배려와 관용의 그러한 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어느 정도 발현이 된다면, 공공재로서의 사회자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말이죠. 교육의 희망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교육이 왜 중요한 것인가 라는 점을 이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푸트남이 생각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본을 이제 교육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학부모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의 교육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같은 반 학부모들,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부모들과 친하게 지내려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 목표가 같고, 그리고 목표가 같다 보니까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나 어떤 정보의 수준, 그리고 정보의 어떤 유용함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교육학과 교수님들한테 제 이든이 이제 5살인데요. 5살짜리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충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전공 영역의 전문성에 기반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5살짜리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키웠기 때문에 그 현재 중요한 어떤 교육적인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 이든이의 어린이집 친구의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일단 생각하는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찌릿찌릿하는 것처럼, 웃는 게 아닌 것처럼, 결국 이 안타깝게도 우리 경쟁이 치열한 학교 교육 제도 안에서의 그런 학부모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수단을 위한 네트워크지, 그 친교 관계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배제의 논리, 어떤 수용이나 어떤 관용의 어떤 질서나 신뢰, 기대보다는 배제의 논리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는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습게 보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화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